탄력이 높으면 역경과 실패와 좌절을 오히려 발판으로 도약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이 갈 거라고 믿고요. 오늘 이제 또 하나 좋은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2011년에 우리 제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였던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IQ입니다. 레질리언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탄성, 탄력 또는 회복 이런 걸 의미하는데 우리 김주환 교수님께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을 붙이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IQ, EQ 그러잖아요. 근데 윌스터먼 교수가 결국 IQ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IQ와 성취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예요. IQ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워드 가드너라는 또 심리학자가 1983년도에 마음의 틀이라는 책에서 다중지능 이론을 체계화했습니다. 사람의 지능이 다중적이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언어지능이죠. 논리수학지능, 신체지능, 시공간지능, 대인지능, 자연지능, 자기이해지능, 음악지능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음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당연히 음악지능이 높죠.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평가를 했더니 그 분야에 필요한 해당 지능이 당연히 높더라.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그 분야의 지능이 높은데 반드시 같이 높은 게 있답니다. 자기이해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이해 지능이라는 건 충동을 통제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일종의 EQ의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8개의 지능 중에 가장 중요한 지능 중에 하나는 자기이해 지능이 높아야 된다. 결국 이 자기이해 지능이 결국은 또 RQ로 갑니다. 회복 탄력성으로 갑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거기서 회복돼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RQ는 원래 상태보다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는 게 회복 탄력이라는 거예요. 탄력이라는 게 결국은 뭐에서 나옵니까? 근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도 근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살면서 작은 실패, 작은 좌절,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회복 탄력이 낮으면 그때마다 조금씩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걸 겪을 때마다 오히려 더 높이 올라온다면, 탄력이 높으면 역경과 실패와 좌절을 오히려 발판으로 도약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 즉 이 RQ가 높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수님을 2000년 초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 지도 교수님으로 만나 뵙게 됐어요. 그리고 제 논문 지도 교수로 교수님한테 직접 사사를 받았는데 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논문에도 김주환 교수님이 지도 교수로서 인준해 주셨는데요. 그 덕분에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교수님이 만드신 이 회복 탄력성 지수를 제 책에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회복 탄력성 평가 지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제 책에 소개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이 이제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운동하기입니다. 몸에 탄력이 있어야 마음의 근육도 생기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지 마음도 건강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지덕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체덕지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김주환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건데요. 17세기 존 로크는 주입식 암기를 피하고 체육, 덕육, 지육과 수학적 추리를 강조해야 된다고 그랬고, 1906년에 대한자강회 월보에도 무릇 교육은 체육과 덕육과 지육의 3대 대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또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셋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면 덕육과 지육을 버리고 차라리 체육을 취할지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운동하기. 그러니까 몸의 근력이 있고 몸이 건강해야지 마찬가지 마음의 근력, 즉 회복 탄력성도 높일 수 있다고요. 2번째가 뭐냐면 감사하기랍니다. 감사하기. 김주환 교수님의 책에도 나오는데, 이제 사람에게는 자아가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자, 경험자아, 그리고 배경자아입니다. 기억자아는 나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릴 때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내 자신을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거를 기억자아라고 합니다.
경험자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온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소리, 지금 이게 먹는 이 음식, 그걸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지금, 그게 경험자라고 합니다. 근데 경험자와 기억자보다 더 중요한 또 자아가 있습니다. 배경자라는 거예요. 배경자라는 게 뭐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는 나라는 존재. 그 배경자를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난 얘기 보면, 아니 왜 저런 이유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자나 경험자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거죠? 배경자로 보는 거예요. 한 발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배경자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발 떨어져 보면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이걸 잘 이겨내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게 하는, 크게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배경자로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냥 억지로 감사해지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할수록 감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습관, 마음속으로 계속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련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다 뭐 럭셔리한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먹고 그런 것들만 다 넘쳐나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불행한 것 같고 그렇게 못 사는 것 같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감사거리를 잃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음 근력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소득도 높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다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조금만 좌절해도 쉽게 무너지고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해야 되고, 두 번째, 마음 근력을 키우는 감사하기 훈련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이 오늘 영상 말미에 회복 탄력성을 측정하는 53개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제가 IQ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숫자만 적으면 되니까 메모지하고 펜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김주환 교수님이 KRQ라고 해서 한국인에게 맞는 회복 탄력성 테스트입니다. 53개 문항이고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매우 그렇다 5점, 어느 정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인데 23개 문항은 역산을 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이 아니라 5점인 거예요. 매우 그렇지 않으면 5점, 보통 3점 그대로, 그 다음에 매우 그렇다는 1점이에요. 이제 여러분 테스트를 들으시면서 숫자 적습니다. 1.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2.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3.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4번.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일이 생기면 신바람이 나기보다는 더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5. 나는 내 감정에 잘 휘말린다. 6. 때때로 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때 집중하기 힘들다. 7.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내고 할 일을 한다. 8.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9.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경우 나는 우선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다. 10.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11. 평소 경제적인 규모나 지출 규모에 대해 별다른 계획 없이 지낸다. 12. 미리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13.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4.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5.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16. 나는 사건이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17. 문제가 생기면 나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18.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 20. 나는 재치 있는 농담을 잘한다. 21.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22.
나는 윗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23. 나는 대화 중에 다른 생각을 하느라 대화 내용을 놓칠 때가 종종 있다. 24. 대화를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종종 있다. 25.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26.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27. 동료가 화를 낼 경우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28. 나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때로 이해하기 힘들다. 29. 친한 친구나 애인 혹은 배우자로부터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 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30. 동료와 친구들은 내가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한다. 31.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32. 나는 내 친구들을 정말로 좋아한다. 33. 내 주변 사람들은 내 기분을 잘 이해한다. 34.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35.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싫어하게 된다. 36.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37.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38.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일단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9.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확신한다. 40. 내가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까 봐 걱정한다. 41. 나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는다. 42. 누가 나의 미래에 대해 물어보면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다. 43.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44.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45.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46.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갖고 있다. 47.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의 현재 삶을 다시 살고 싶다. 48. 나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49.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적는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50.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삶의 일부가 된 사람, 사건, 생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져간다. 51.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52.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할 것은 별로 없다. 53. 사람이나 일에 대한 고마움을 한참 후에나 지난 후에 겨우 느낀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지수는 195점입니다. 200점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안심입니다. 그리고 212 이상이 되면 상위 20% 안에 드는 회복 탄력성이 높으신 분이고요. 220점 이상이 되면 매우 높은, 굉장히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고요. 190 이하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고 180 이하이신 분들은 조금 유약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170 이하는 매우 깨지기 쉬운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5 평균 이하인 분들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훈련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서 역경과 좌절을 딛고 더 도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